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페이퍼 미팅을 진행하게 된 학부연구생 이은경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DEPRNet, A Deep Convolution Neural Network Framework for Detecting Depression Using EEG입니다. IEEE Transactions on Instrumentation and Measurement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이고, 임팩트 팩터는 4.016, 엔지니어링과 일렉트리컬 앤 일렉트로닉, 그리고 인스트루먼트 앤 인스트루멘테이션 분야에서 모두 Q1 임팩의 논문이었습니다. 우울증 환자와 정상인을 분류하는 선행 연구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 새로운 딥러닝 모델을 제안한 최신 논문이기 때문에 해당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EEG는 인간의 인지 과정을 이해하고 정신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비정상, 비선형 및 복잡한 EEG 신호를 시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딥러닝 기반 접근 방식은 우울증의 컴퓨터 지원 진단을 위해 EEG 신호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전처리가 적기 때문에 CNN이 EEG 데이터를 다루는 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택이라고 제안했습니다. EEG를 사용해서 우울증을 진단하기 위해 주로 수동이나 자동인 특징 추출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 모델을 사용한 선행 연구들은 싱글 채널 로우 EEG 데이터가 네트워크에 대한 입력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분류를 위한 공간 정보를 완전히 놓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CNN 기반 방법의 성능은 아키텍처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해서 형성될 수 있고, 이 논문에서는 높은 분류 정확도를 얻기 위해 공간 정보와 시간 정보 모두 고려한 간단한 CNN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 논문이었습니다.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33명 중 정상인 18명, 우울증 환자 15명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레스팅 스테이트 EEG를 9분 동안 기록해 사용했습니다. 또한 각 피험자별 PHQ-9 점수를 산출했습니다. 1020 Electro Positioning 시스템에 따르면 커먼 레퍼런스로 귀 전극인 A1과 A2를 평균한 19개의 채널을 사용했고 하이 패스 필터, 로우 패스 필터, 노치 필터와 IC를 이용해 아티팩트를 제거했습니다. 데이터는 17,307 데이터 포인트로 분할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DEPR-NET 모델은 5개의 컨볼루션 레이어, 5개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5개의 맥스 풀링 레이어, 3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력 데이터가 2차원이지만 네트워크는 1차원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고 1차원 컨볼루션은 시간 차원, 즉 Y축에 적용이 되어 공간 차원인 X축과 관련된 정보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공간 정보를 분리해서 유지하는 이 방법은 공간 정보가 네트워크에서 처리되는 방식과 우울증 감지의 중요한 채널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모델 구조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DEPR-NET에서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는 입력 레이어 앞에 옵니다. 처음 3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는 1x5 필터 사이즈로 컨볼루션 되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의 필터 사이즈는 각각 1x3, 1x2입니다. C1에 대해 128개의 필터를 선택해서 필수 로우 레벨 피처스 대부분을 추출하고 EEG 데이터를 저차원 공간으로 변환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깊이에 따라 피처 수를 줄입니다. C5 레이어에는 중요한 상위 수준 관련 피처만 포함이 됩니다. 신경망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각각 특징을 추출하고 분류를 수행합니다. 마지막 3개의 레이어를 보면 유런수가 16, 8, 2로 적기 때문에 분류와 관련된 대부분의 결정은 컨볼루션 레이어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CNN의 마지막 계층이 서브젝을 분류하는 동안 네트워크가 취하는 결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맥스플링 레이어 M5의 활성화 맵의 시각화를 포함했다고 합니다. 네트워크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 훈련이 되며 각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 레이어 15에서는 19바이 30바이 32 크기의 출력 볼륨을 얻게 됩니다. 그 후 32개의 필터와 30개의 시점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취해 크기 19의 벡터로 변환됩니다. 이 값을 통해 우울증에 더 많이 영향이 있는 채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다음 그림과 같이 히트맵으로 표시했습니다. 19개 값 중 8개, 8개 3개는 각각 왼쪽, 오른쪽 중간 정극에 해당하며 각 피험자에 대한 정극값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는 다음 식에 의해 계산이 됩니다. L과 R이 각각 응답 벡터의 왼쪽 및 오른쪽 정극값이고 알파가 양수면 왼쪽이 오른쪽 정극 응답 벡터보다 크다는 것을, 작으면 그 반대임을 나타냅니다. 실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DEPRNet의 분류 결과는 최근 3가지 DL 기반과
기반 모델과 5가지 최신 핸드크래프티드 피처 베이스드 방법과 비교됩니다. ACH-LSTM은 이의지 신호로 심층 표현 및 시퀀스 학습을 사용하는 자동화된 우울증 감지 모델이고, ACH-CNN은 심층 CNN을 이용한 우울증 자동 뇌파 기반 스크리닝 모델, 그리고 T-LSTM은 임상 우울증의 자동 검출을 위한 이의지 기반 DL 모델입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방법들은 각 연구마다 학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지칭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 각 선행 연구별 의미 있는 이름을 붙여 DEPR-넷과의 성능 비교 결과 때 사용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레콜와이 스플릿 데이터와 서브제와이 스플릿 데이터를 사용해서 2가지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레콜와이 스플릿 데이터는 랜덤하게 전체 데이터셋에서 각각 다음과 같은 비율로 3개의 파트로 나눠졌습니다. 서브제과의 스플릿 데이터에서는 10개의 그룹으로 나눠졌으며 두 그룹이 공통 서브제가 갖지 않도록 했습니다. 각 그룹은 마일드 디프레션, 시블 디프레션, 노우 디프레션과 같이 우울증의 각 범주에서 적어도 한 명의 피험자를 포함해서 균일하게 나뉘었고 템포럴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룹은 각 폴더에서 테스트 셋으로 사용이 되었고 나머지 9개 그룹은 훈련 및 검증 세트로 사용되었습니다. DEPR-넷과 앞서 언급한 8가지 모델 모두 동일한 데이터셋으로 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표는 8가지의 베이스라인 메소드와 레코드별, 서브젝별 분할 데이터에 대한 DEPR-넷의 분류 결과를 보여주며 밑에 그래프는 각 모델 성능을 보기 위해 AUC, ROC 그래프를 그려서 시각화한 것입니다. 서브젝별 분할 데이터의 경우 ROC 곡선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 모든 폴드의 데이터가 고려되었습니다. 결과를 보며 레코드별 분할 데이터에 대해 훈련된 CNN이 적은 수의 서브젝트 EEG의 데이터에 대해 지나치게 훈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DEPR-넷이 데이터셋에서 다른 방법들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네트워크보다 제시한 DEPR-넷의 성능이 더 좋은 3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방법은 EEG 데이터의 공간적 차원과 시간적 차원을 모두 사용하지 못했지만 DEPR-넷은 훈련 중에 두 차원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큰 샘플 크기는 DEPR-넷의 빠른 수렴과 더 나은 성능의 이유일 수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셋은 75% 오버래핑이 4초 슬라이딩 윈도우의 F폭으로 분할되어 있어서 다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많은 수의 샘플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들은 오버래핑 없이 사용해서 적은 수의 샘플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사용입니다. 이 레이어는 DEPR-넷의 안정성과 빠른 컨버전스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DEPR-넷의 아키텍처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스를 수행한 후 결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공간적 차원과 시간적 차원이 DEPR-넷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이고 S-DEPR-넷은 공간 차원만, C-DEPR-넷은 시간 차원만, 그리고 DEPR-넷은 그 둘 다를 사용한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DEPR-넷의 어큐레시가 제일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DEPR-넷의 성능에 대한 다양한 샘플 크기의 영향이 평가된 것이고 90% 이상의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 표와 같이 17,307 정도의 샘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가 DEPR-넷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이고 마지막은 DEPR-넷의 성능에 대한 컨볼루션 레이어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의 수를 평가한 것입니다. 5개의 레이어일 때 성능이 제일 좋았기에 DEPR-넷 구조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볼루션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의 수가 5개였습니다. 밑에 표는 앞서 소개한 8가지 기준 방법과 DEPR-넷의 시간 효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를 통해 트레이닝 타임과 테스팅 타임 오브 원 샘플 모두 DEPR-넷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학습된 특징을 분석한 결과 정상인의 대부분은 우측 전극보다 좌측 전극의 값이 더 높은 반면 우울증 환자는 오른쪽 전극에 더 높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각화 결과의 중요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알파 값에 대해 아노바 분석을 진행했고 0.001호의 p-밸류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토포 히트맵으로 나타낸 것인데 위쪽 그림의 왼쪽은 정상인의 CNN 마지막 레이어 값의 샘플 토포 히트맵이고 오른쪽이는 우울증 환자의 CNN 마지막 레이어의 토포 히트맵입니다. 밑에 그림은 에버리지 값이고 왼쪽은 정상인, 오른쪽은 우울증 환자에 대한 결과입니다.
리미테이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술과 함께 이 논문에서 제안한 DeepRL을 사용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로 인해 임상 용도로만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고가의 장치인 이지 장비 사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지 데이터 수집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DeepRL의 경우 19개의 채널이 필요하지만 현재 개인용 이지 헤드셋에는 대부분 하나의 전극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시한 DeepRL은 우울증이 환자의 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서고, 우울증으로 인해 환자 뇌의 사소한 변화가 EEG 신호에 항상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울증의 감정적인 척도인 EEG를 사용한다고 해서 항상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논문은 기존 CNN 베이스 아키텍처 중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레코드별, 서브젝트별 스플릿 데이터 분류 결과를 보면 레코드와의 스플릿 데이터에 대해 훈련된 CNN이 적은 수의 피험자로 이지 데이터에 대해 과도하게 훈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트레이닝과 모델 테스트를 위해 이 레코드와의 스플릿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네트워크가 DeepRL 수준에서 놀멀과 디프레스드를 모두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전 논문 발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논문을 통해서도 디프레스드가 좌우 내방구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 중 서브제과의 스플릿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의 경우 크로스 밸리데이션도 잘 되었고 오버피팅 문제도 없었는데 정확도가 높게 나온 것을 통해 나중에 이 방법과 모델을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